것들이 읽으면 좋을 책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요즘 것들의 북클럽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명이서 집 짓고 사는 삶을 꿈꾸는 서늘한 여름밤 서밤입니다. 남편과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 통근러 윤소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맨날 자취를 꿈꾸지만 왕복 3시간씩 통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줄곧 휴식처라고 부르는 친구와 함께 작년 11월 달부터 같이 살게 된 27살 김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셋집을 구하고 내 집 마련이 더 절실해진 혜민이고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요즘 것들 북클럽 호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한 책은 짠!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이라는 책인데요. 민망하게도 이 책은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 기획하고 만든 요즘 문가의 첫 번째 책이에요. 2인 가구였던 주돌김과 1인 가구였던 우엉이 만나서 공동 명의로 땅을 사고 자신들만의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세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또 대출 공동체로 어떻게 집을 지었으며 또 어떻게 함께 가족이 되어 가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대신 읽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잘 읽고 오셨나요? 네.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을 처음에 읽으실 때 어떤 기대와 궁금증으로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셋이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게 됐을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그 내용도 너무 잘 나와 있고 되게 현실적이고 이 셋이 같이 살게 된 내용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읽으면서. 나도 진짜 이런 공동체를 꾸려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했네요. 슬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목 보고 아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책을 집었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랑 산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동시에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 짓고.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현재 상황과 고민이 합쳐져서 이 책을 읽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소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셋이라는 것보다 집 짓는다는 거에 되게 관심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서울 생활 다 때려치우고 강원도 가서 감자 농사 짓고 싶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면 쫓기다 보니까 집을 짓는다는 걸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건지, 과연 가능한지 좀 호기심을 갖고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집 짓는 거 힘들고 셋이 맞춰가는 거 짜증나고 약간 이런 내용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심리적인 것보다 집 짓는 게 되게 자세하게 들어갔네 라고 생각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굳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나중에 더 묵직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도 진짜 많이 됐어요. 아, 이거 진짜 빡세구나.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제가 직접 만든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민망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뿌듯하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의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것들의 북클럽에서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힌트들을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생각한 이 책의 키워드는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집이라는 키워드였고 두 번째는 함께 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원과 부추와 돌김 이 세 사람이 처음에 각자 어떤 독립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5번, 13번, 30번의 이사를 했다고 나와요, 무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사를 혹시 다니셨어요? 저는 꽤나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이에요. 부모님이 집이 없으셨거든요. 전세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 도시로 옮길 때도 많았고,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남편과 처음으로 빌라에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주택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고 친구들 불러서 뛰어다니고 되게 자유롭게 살다가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부모님이랑 처음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층간소음이랑 제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느끼면서 저도 그때 왕복 3시간? 출퇴근했거든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막 멀미하고 지하철 타도 친구랑 안 되겠다 자취하자 해가지고 친구랑도 살았으니까 한 2번? 인생이 2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101동에서 102동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동네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27년 동안 부모님이랑만 살았고 저희는 방문을 닫아놓고 생활해본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집에서 뭘 한 그런 기억이 없고 개인적인 공간이요. 네, 그리고 여동생이랑 계속 방 썼고 이웃들보다 가족들 간의 그 소음이 네, 항상 복잡복잡해가지고 독립하고 싶겠다. 엄청 다들 저보다 굉장히 쪼렙이신데 저는 14년 정도 혼자 자취를 했고요. 기숙사에서도 살아봤고 기숙사에서 한번 쫓겨나가지고 고시원에서도 살아봤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랑 원룸에서 같이 쉐어를 하기도 했었고 남동생이랑 같이 투룸에서 살기도 했었고 회사에 처음 취직하자마자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꽤 오래 살았었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그 이사 경험의 이야기 그리고 독립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러 다닌 이야기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각자 원가족에서 좀 독립을 하려고 집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은 이 집 때문에 좀 현실을 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저자들도 사실 우엉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번듯한 직장이 있다. 직업이 교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생활권이 보장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리를 포기하고 햇빛을 포기하고 취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집을 구하면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 진짜 공감했어요. 남편이랑 동거하면서 같이 살았던 첫 빌라가 햇볕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출퇴근하고 하면은 뭐 빛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제가 퇴사를 한 거죠. 그래서 낮 시간 동안 그냥 그 빛 안 드는 집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동물 같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빛보다 더 싫었던 게 공간이 없었던 거였어요. 공간이 없다 보면 치워도 집이 더러워요. 넣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이제 독립했는데 뭐 사줄까 이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공간을 사달라고. 우리 집은 뭘 사줘도 놓을 게 없다고, 놓을 곳이 없다고. 액자를 놓지 못하는 삶이라는 게 되게 좀 서글펐던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원룸에 4년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사려고 해도 그 물건의 크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을 공간이 있나? 이것부터 생각하고 또 요리를 하고 싶어도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굽고 하는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 자면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야 되는. 그리고 커플인데 원룸 살면 싸울 때 갈 곳이 없잖아요. 1.5인용 소파를 놨거든요. 앉아서 막 싸우다가 딱 토라져도 엉덩이가 붙어있어요. 근데 빨리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개인 공간이 좀 없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조금 어렵고 생활하는 그 잡동사니들이 다 이렇게 한 공간에 펼쳐져 있으니까 거실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베란다를 너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닌 지 한 5년이 넘었거든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3시간을 시급으로만 따져도 한 달에 60만 원은 맞아. 좋게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집을 구하자라고 그냥 막상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무작정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서울 집값이 월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돈도 없는데 집은 당장 구해야겠고 그거보다 좀 막혔었거든요. 9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까지 끌어모아서 했는데 이제 첫
집이니까 로망이 너무 많았어요. 남산이 꼭 보여야 되고 친구랑 같이 살게 되니까 친구가 차를 운전하거든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두 개의 방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너무 많은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가씨 그럼 집 절대 못 구한다고 어떻게 집 구하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30채 넘게 보러 다니다가 진짜 맨 마지막에 진짜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옵션이 하나도 없었던 집이에요. 막상 여름 되니까 에어컨도 너무 고민되고 전세니까 이사한다고 해서 떼어왔는데 이사 갈 집엔 또 있으면 또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은 포기 못하고 지금의 고민들로 앞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구사항들이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것마저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진짜 너무 공감되네요. 저는 이제 막 입사 5개월 차인데 한 달을 이제 3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집 가면서 온갖 당구하는 어플은 다 하고 있어요. 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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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막 연락하면은 다 허위 매물 아니면 반지하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 가다가 나라에서 뭐 전세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보고 할 얘기 뭐야다 이러고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확률이 로또가 더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진짜 가볍게 떨어지고 주변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은 창문인데 그거를 원하면 대출이 답이다 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한다 한들 과연 창문이 뭐 이만할까? 어느 정도 창문을 원하는 건? 그냥 오늘 해가 떴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딱 그 정도였는데 진짜 창문을 가장 먼저 네. 포기해야 되는 그게 정말 서글픈 것 같아요. 근데 줄곧 아파트에서 베란다 있는 집에서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사셨다는 걸 이제 요즘 막 느껴요. 구하면서 현실을 깨닫는 거니까. 효도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들은 결국에는 셋이서 모아가지고 대출을 받고 공동 명의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대출 공동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미 30대니까 다 대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개인 명의로 받든 공동 명의로 받든 이제는 별로 무감각해진 것 같아서 친구만 저를 신뢰한다면은 저는 같이 이렇게 대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전셋집을 살기 전까지는 대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처음으로 억 단위 대출을 하게 된 거예요. 연대 보증을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약간 조금 떨리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말 들었던 게 떠오르면서 이제 드디어 뭔가 한 배를 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뭐 돈독해진 느낌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부부니까 제가 내 돈 갖고 나르진 않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어떨까? 친구랑도 그 큰 돈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심지어 가족이어도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말자라는 주의에 격하게 공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직장이 있는 상태여서 대출을 저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의 보증금을 내고 90%에 대한 이자는 친구가 내기로 조건 하에 이제 같이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대출이자 나가는 날에 꼭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한 오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꼭 새벽 6시? 엄청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올 때쯤이면 항상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약간 밀리면은 또 내 신용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게 이미 되니까. 대출 받으면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확 떨어져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떨어질 그게 없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엄청 불안했어요. 같이 살면서. 계속 알림 줘야 되고. 아, 약간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처음에는 한 3일 전부터 계속 알려줬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나도 스트레스 받고 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너가 달력에 따로 체크해놔라. 그래서 친구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꼬박꼬박. 책 읽을 때 그 부추 돌김은 부부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엉의 입장에서 엄청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가 묶여 있는데 막말로 둘이서 갑자기 나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이러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가 이러면서 우엉한테 되게 몰입해서 읽었는데 뭐 자취 경력도 없고 친구랑 살아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 동성인 친구랑 살아야 한다면 이 친구가 뭐 몇 년 후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저한테는 나름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분가할까봐? 분가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도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됐든 뭐 7년은 살자 이런 식의 약속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말고는 물론 내 인생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뭐 3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서로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만 좀 맞고 한다면 대출은 내가 문제지. 내가 나를 못 믿을 뿐 그거는 막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과감하시네요. 어차피 돈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크지 않아서 아, 이렇게 크지 않을까, 맞아. 추심은 은행이 하겠지. 근데 요즘에는 또 부동산 정책 계속 나오면서 또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살 집도 없는데 투기하고 사는 집으로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다고 하잖아요. 살려면은 주택 말고 아파트로 하지 그랬어. 막 이런다든지 시골 말고 좀 시내에 하지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시장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주관대로 이렇게 사는 게 바보 같은 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우리가 시장 논리에 편승할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셋이 모아서 10억이 있었다면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셋이 모아서 3억밖에 없으니까 땅을 사고 집을 지은 거죠. 저는 제가 돈이 많다면 저는 아파트를 살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대안적인 삶들을 계속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시내에 못 사죠,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이분들도 사실은 인천 시내 쪽을 찾아보다가 오래된 건물들도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에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틀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뭔가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제 얘기 같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집을 진짜로 찾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이면 내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좀 더 컨디션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아파트였다면 이거 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서 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집을 애초에 비교 선상에 두고 싶지 않거든요. 뭐 땅값이 얼마 오르고 아파트 값이 얼마 내려갔고 이게 내 가치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1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해서 1억짜리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지금 비혼을 지향하고 비출산을 지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집이라는 공간을 너무 좀 한정적인 개념에 두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집이 내 소유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 요즘 부동산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아침을 여기 가서 먹고 점심 저기 가서 먹을 거 아닌데 집을 왜 두세 채씩이나 갖고 있는지 그냥 제 논리에는 별로 이해가 잘 안 갔고 그냥 저는 집이라는 개념이 조금 공유의 개념으로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사는 부분에 있어서 더 구애를 안 받고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돈 없는 20대는 합니다. 그냥 그 세 분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 이제 확신을 갖고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우지라퍼 분들이 이제 막 참견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집 짓고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너무 다른 대답. 우리는 30대지만 20대라서 그런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집에 대한 로망들 하나씩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집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싶은지 좀 꿈꾸고 있는 게 있다면 조금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남편이 건축을 해서 이렇게 집 짓고 맞아. 사는 거를 정말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장소가 서울이었으면 좋겠고 자연이 보이고 병원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같이 뭐 요양보호사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여러 명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계속 꿈꾸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병원 가까이. 경원 중요하지.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또 부부잖아요. 서범님도 부부지만 이렇게 서범님 같은 친구를 두면 되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좀 돈 좀 있고 생각 열려있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니까 같은 커플 부부면은 넷이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을 초과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셋이 아닌 넷이 되면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런 마음이 맞는 다른 또 커플이나 부부나 아무튼 쌍쌍이 같이 만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원래 꿈꾸던 거는 출퇴근을 안 하는 삶이거든요. 집 안에 일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이 같이 있고 일하는 공간에서는 일을 하고 각자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이런 공간을 꿈꾸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서울로망이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경, 막 한강 봐도 진짜 별 감흥 없고 지금 27인데 10년 안에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 전 떠나요. 이러고 사표 내고 그래서 집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데 작년에 이제 겨울에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을 했는데 이제 매일 다른 집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집을 좋아하는지 좀 알게 됐거든요. 저는 2층은 싫고 무조건 단층이고 내가 눈으로 탁 봤을 때 모든 게 다 보이는, 그러니까 넓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 생활 세간이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그런 집을 짓고, 근데 이게 나만의 공간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꿈을 돈은 없지만 해요. 그래도 서울에 대한 미련이나 환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떠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제주도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거든요. 제주도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없고 제주도민 사이트 같은 게 따로 있거든요. 교차로 약간 이런 거 신문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다가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봤는데 오피스텔 보다가 빌라 보다가 제주도까지 가서 오피스텔이랑 빌라 살아야 돼? 하면서 갑자기 주택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토지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현실적이야, 이렇게가.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내 입맛에 맞춘 집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금액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래 무슨 내 주제에 토지야 했는데 집 짓기 가이드 보고 이거 한 권만 들고 가도 사기당하지 않겠다 약간 이랬는데 책에서도 내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새로운 저의 발판이 돼가지고 토지를 구하려고 빛을 내지 않을까? 약간 친구랑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여기 첫 장에 집 지을 때 10년은 늙는다. 여기 보이지 않냐고 이러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지어야 돼요. 안 좋은 길로 제가 이동한 것을 알길 바라며. 요즘 것들이 읽어볼 만한 책을 대신 읽고 이야기하는 요즘 것들의 북클럽 지금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이라는 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책은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더보기 아래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2부에 같이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즘 것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 요즘 것들의 북클럽은 대놓고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고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책이 있다면 출판사, 작가분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요즘 것들의 사생활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art shot from above. Need you like a drug.